지난 12월 22일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조례 제정, 5분 발언,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정책제안 등 여러 분야를 평가해서 선정한 성남시 기자협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이후인 지난 7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 부득이 22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장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시의원들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남시의 발전을 이끄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정대상 수여식이 끝나고 이어 5일 성남시 기자협의회는 시의회 윤창근 의장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코로나19 2.5단계 집합금지에 따라 영상 인터뷰에 매일타임즈 송기령 회장, 굿타임즈 김종필, 시민프레스 박준영 회원만 참석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1, 2, 3, 4 쭉 지내오면서 다 있었던 일이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번 은수미 시장 때만 이것이 발단이 됐을까요? 그리고 여야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거든요. 선출직이 혼자 시장이 된 게 아니고 이 시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가지고 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과 협력을 할 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서 시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서현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의 채용 과정에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가라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켰는지의 여부는 가려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선출직 시장이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공동으로 시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의회에 함께 시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기타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남시 소상인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차 지원금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화를 하지만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소상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좀 같이 공감들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소상공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이 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매우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역시 내야 됩니다. 이 임대료 문제가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게 아니라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아주 위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문을 많이 닫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보전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협의회가 전국회의에 의결을 요청했고요. 전국회의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에게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3차 재난기금을 이번에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곳은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닫는 곳은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선결제 그 캠페인을 좀 하자. 선결제 캠페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금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5명 이상이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임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속에 결제는 지금 하고 먹는 거는 이것이 좀 완화됐을 때 가서 먹게 된다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선결제 받은 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우선 좀 급한 불을 끌 수도 있다. 이런 노력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좀 자구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3차 재난기금을 지급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 자율적으로 선결제나 이런 걸 통해서 중소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다소나마 이 경제가 좀 활력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창근 의장은 인터뷰에서 제8대 전반기 의회에 이어 지금까지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이 있어 성남시 의회가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라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 시민들의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성남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